4대책 때 나온 공공 재건축으로 일단 주제를 좀 넘어가 본다면요. 일단 용적률을 좀 크게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이제 늘려주겠다는 건데 이게 일단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나요? 두 가지라는.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하니까 이제 층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 건폐율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전체 땅에서 그게 보통 이제 상가까지 하면 한 24%대 됩니다. 300%였을 때. 근데 이거를 500% 올리면 그대로 층을 35층으로 유지하면 24%도 지금 아크로만 와서 상당히 실제로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옛날 아파트에 비하면. 근데 이거를 갖다 뭐 1.7배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거의 30 몇 프로 뭐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려야 돼요. 올리면 500%라면 거의 타워팰리스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50층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타워팰리스 가격이 어때요? 진짜로 고급스럽거든요. 제가 그 소장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대한민국 최고가 다 요즘 어때요? 존재감 전혀 없어요. 가격으로 치면 이제는 10위 안에도 형편없이 못 들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보통 우리가 300%에도 34평 11평을 가지고 있어요. 대지 지분이. 근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500% 올리면 대지 지분은 더 줄죠. 7평 뭐 이렇게 줄죠. 그럼 나중에 어떤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밀도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선호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는데, 진짜 결정적인 거는 여기 국토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인데, 맞습니다. 600세대, 500세대를 250% 했을 때 추가로 그 50%, 그러니까 50% 얻은 거가 100세대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임대 50세대, 그 다음에 분양해서 가질 세대 50, 그래서 600세대예요. 근데 이거를 500% 늘려주니까 1000세대를 지어요. 그렇죠. 거의 1.7배, 1.8배를 짓잖아요. 그리고 50평 올려주고. 그런데 여기서 늘어나는 400세대가 절반이 임대 공공 일반 분양이에요. 공공 분양이에요. 그 다음에 절반이 그 조합원이 분양해서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대하고 공공이 25%거든요. 전체 250세대. 그러면 1000세대 250세대면 전체 25%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렇죠. 강남에 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25%나 임대에 있는 단지에 살라고 해요. 아무리 돈이 돼도. 두 번째, 이렇게 다닥다닥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입주했을 때 가격이 그냥 300% 이렇게 쾌적하게 하고 임대가 5%도 안 되는 이 단지하고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죠. 현저히 낮아야 되죠. 수익이 낮아요. 그런데 더 내가 볼 때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이걸 왜 공공이 한다고 그랬을까요? 아니, 조합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서울시는 그냥, 아니, 그 민간한테 맡겨야지 왜 공공이 하냐. 원래 민간은 공공이 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하고 싶지. 근데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뭐라고 그러나요? 이 공공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50층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용적률 500% 올려줘서 남은 이익의 90%를 해소하겠다. 그런데 이게 공공이 시행을 하지 않고 민간한테 맡겨버리면 민간이 속일 거라는 거죠. 아니, 그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악착같이 90% 빼가면 지금 조합원들 얼마 이익 나냐면 한 세대당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익 생겨요. 3천만 원, 2천만 원 이익 생기기 위해서 600세대를 1000세대로 만들고 임대 비율이 25%인 아파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재건축 조합원이 단 한 명이나 있을까요? 그럼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뭐 93개 정도 단지가 대부분은 그럼 좀 별로 시큰둥한 반응이겠네요? 아니, 시큰둥이 아니라 이건 검토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아, 조합 측에서는 다 그러니까. 93개 단지 가운데 여기에 흥미를 보이는 단지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저한테 이제 이거 보면 기자들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날은 내 핸드폰은 불나요. 기자들이 저한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각 조합들, 네. 조합장들이 수시로 전화 와요. 음마 지금 추진위원장이 이거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정정하고 주민들한테 박살났어요. 이거 검토 대상이라고? 네. 신문에 내 네가? 네. 그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 추진위원장들이나 조합장들이 워낙 뭐 재건축이 안 되니까 네. 조합원 달랠용으로 한번 이거 검토해서 뭐 하겠다라는 정도 립서비스 아닌가 싶어져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늘리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지하 3층이거든요. 네. 주차장이. 네.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돼요? 지하 5층까지 파야 돼. 더 많이 필요하죠, 주차장도. 예. 그럼 공사기간 지하는 훨씬 길어지죠. 공사 그- 기간도 길어지고 공사 금액 훨씬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50층으로 가면 일반 짓는 이 폼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철골조로 지어야 돼요. 그리고 커튼으로 해야 돼요. 타워페리스처럼, 네. 텔리스처럼, 완전히 겉에가 창처럼, 그러니까 빌딩처럼. 네. 완전히 공법이 달라요. 여기 철골 콘크리트조라고 그래요. 네. 일반 아파트들은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이 50층 가는데도 공사비가 지금 35층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공법이 달라지니까 높아져요. 네. 이것저것 빼고 나면요. 예. 공사 기간 들어죠. 네. 공사비 높아져. 네. 임대에서 왕창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억에 정상적으로 그 24평 분양할 수 있는 걸 얘네들은 얼마에 가져가냐면 1억 한 뭐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와요. 네. 우리 아크로도 12억에 분양할 거를 1억 2천에 가지고 왔어요. 예. 그리고 서울시는 거의 6억 8천에 임대를 줘요. 네.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네. 예.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요 임대적이 4년이 됐는데 지금도 비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은 딱 엄격히 제한해 놓고 예. 6억 7천을 임대보증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네. 아.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부자 엄마 아빠가 예. 스펙을 만들어 주듯이 얘한테 예. 이런 자격 요건을 만들어 줘서 얘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이 어떻게 7억 몇천을 내고 6억 몇천을 내고 여기에 임대를 들어요. 근데 일단 그 공공참여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정부의 어떤 뭐랄까 뭐 생각이나 계획은 좀 이해는 되거든요. 그 어떤 재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이득을 또 임대라든지 또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또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좀 공유하자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게 뭐 서울의 93개 단지 26만 호 중에서 한 20% 5분의 1 정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5만 호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한 군데도 한 없어. 군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잘못된 정책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은 말하자면 지금 맞지 않다는 게 그렇죠. 평가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조합장님 보실 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개선책이랄까 공공참여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의견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첫째는 공공은 지원만 하면 돼요. 그 지원이 뭐냐? 네. 얘네가 빨리 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음마 같은 데다 예. 야 얘네가 풀어주고 야 해. 네. 내가 얘네가 이제 해줄게. 예. 이런 거 지원해야 되는 거야. 예. 네. 아니 도대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하나 가지고 10년 이상 이렇게 서울시가 잡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또 잠실 5단지 서울시가 저 뭐 현상 공모 하도록 해서 예국사 끌어다가 돈 엄청 들여 현상 공모까지 다 해서 다 했는데 그거 다시 처음부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공공은 지원만 해라. 지원만 네. 하고. 예. 그러니까 공공 네가 와가지고 너네 못 믿겠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지원만 하고 민간이 일단 주도하고 두 번째는 이걸 백날 이렇게 좋아요. 임대를 250가구 안 넣고 네. 임대는 한 150가구만 넣고 아까 400세 중에 250세들을 너네가 분양해서 이익으로 한 네. 40%를 50%를 가져가 네. 이렇게 해줘도 못해요. 네. 왜? 초과이익 환수하고 분양가 상한이 어떻게 할 건데? 네. 예. 그거 걸리면 이거 말고 내가 초과 두 개 다 하면 주공 1, 2, 4주고는 10몇 억 내야 되는데 1인당.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익 생기는 거 또 이익이 더 생겼으니까 10몇 억이 10억에서 10몇 억을 또 늘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좋게 해봐야 아까 2년 거주해라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놔두고 백날 해본들 네. 세금으로 10몇 억씩 아까 지금 중층 같은 경우 별로 서민들이 사는 중층 같은 경우를 뭐 6억, 7억씩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재건축 못하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규제들 최소한 두 가지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아까 초과이익 환수를 뭐 50%를 네. 30% 낮춘다든지 네. 분양가 상한제도 합리적인 선에서 로또도 만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5천이라면 네. 누가 봐도 6천, 6,500 선에서 네. 유지해 주든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빚은 안 지고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가 살 정도로 만들어줘야죠. 네. 아니 물론 재건축하면 경제적 이익이 생겨요. 네. 생기는데 예를 들어 5억 생겼다 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또 살았어요. 실제 원주민 엄청 많아요. 네. 이 재건축 하나 바라보고 40년도 살았잖아요. 네. 그 5억 좀 이익 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진짜 강남에 있는 사람들, 강남의 재건축 조합은 무조건 다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70%는 원주민들이에요. 정말 이거 하나가 전 재산이 있는 사람들 70%예요. 네. 그런데 진짜 부자들 한 20, 30%하고 똑같은 지급에서 아주 개패듯이 잡아서 이익은 아주 그냥 샅샅이 긁어서 땡겨버리겠다고 한다면 강남 70%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그 병행하고 예, 또 하나 예. 이 기부 체납이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대 아, 예. 이거를 왜 그 좋은 노른자의 수요가 엄청 많고 고급 주택을 진짜 간절히 찾는 수요들이 엄청 많아서 집값이 폭등하는데 왜 거기다가 그 많은 세대를 같이 끼워 넣어야 되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30년 이상 된 그 노후 아파트들이 이제 상당히 대부분이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벌써 내년이면 이제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이 재건축 방향 뭐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중층 아파트 중에서 용적률이 한 230%를 넘어가는 그런 이게 300%까지 늘려줘도 거기에 절반을 임대에 뺏기고 나면 분양해서 임대가 아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임대를 팔고 나면 자기 부담금이 진짜 많아져요. 230%. 그러니까 똑같은 14층, 15층이라도 목동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140%대 네. 또 있고 네. 저희 강남의 뭐 미성이나 이런 데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230%, 40%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230% 이상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한 20년에서 30년 된 단지들은 그건 내가 볼 때는 리모델링이 정답인 것 같다. 리모델링이. 근데 리모델링은 워낙 단점들이 많아서 저는 진짜 권하지 않아요. 장점이니까 리모델링 내가 20 몇 평을 뭐 30% 늘렸어. 34평을 한 40 몇 평을 늘렸어. 늘렸는데 이렇게 정사각 있는 데를 한쪽만 이렇게 늘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실이 와이드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어? 폭은 그대로 놔두고 약간 외국 앞뒤로만 하니까 예. 아, 정말 오리지널 40평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상한 네. 그런데다가 금액은 거의 재건축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네. 아 그런가요? 예. 어. 평당 뭐 800만 원, 900만 원. 아. 지금 우리가 재건축이 뭐 500 몇십만 원 지금 하잖아요. 평당 800만 원. 그 다음에 이주해서 다시 들어오는데도 한 2년 넘게 공사 기간도 예. 2년 이상 가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자금 수익이 리모델링 하고 나면 이게 뭐 한 5억, 10억 뛰느냐 이렇지도 않아. 그냥 리모델링 비용 정도는 뭐 나오는 정도. 네. 자, 이걸로 그런데 이제 아까 재건축에서 크게 답이 안 나오는 230% 이상이 되고 그것도 아직 한 40년 넘어가 버리면 엉망됐으니까 그거 말고 한 맥시멈 30년 이내 네. 이런 단지들은 지금 보니까 남산 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5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네. 리모델링 조합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가 볼 때는 그건 진짜
그거는 리모델링이 답일 수도 있겠다. 예. 내가 남산타운 살아봤었거든요, 전세를. 예. 그리 않고서는 나머지는 다 재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정부에서 목동도 한꺼번에 2만 5천 세대를 5만 세대로 다 때려부시고 하면 난리가 나죠. 예. 어렵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게 첫 번째는 처음에 정밀 안전진단에서부터 커팅을 하든지 네. 그 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뭐 하든지 이렇게 분명히 정부가 조절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한 두 단지가 먼저 네.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그것도 내가 네. 설명회를 네. 해서 해라. 네. 그것도 1번으로 해라. 예. 1번이면 신문에 아무 조용할 때 갑자기 난게 신문에 나오고 네. 이게 대대적으로 나오면 32년밖에 안 됐는데 났어? 네. 줄줄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손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럼 손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설명회에서 이제 6단지를 내가 가게 했는데 성산시형도 제가 설명해서 이번에 났어요. 예. 그렇게 이제 좀 조절할 필요성은 물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정말 그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정부가 항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단지들은 네.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게 있잖아요. 뭐 서초동의 현대 아파트 한 동짜리, 네. 뭐 연립 몇 동을 묶어가지고 아파트 한 동 짓는 거 이런 건 초과이익 환수제, 뭐 분양 세대가 거의 없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별 영향이 없는 거. 근데 이거는 고급 수요자들이 찾는 단지는 분명히 아니죠. 네. 이건 공급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최소한 몇백 세대 되는 단지들. 네.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갔든지 아니면은 시공사까지 뽑아놓고 이제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인가만 받으면 돼. 시공사 계약도 않고 지금 중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중단이에요, 다. 제대로 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면 한 군데도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올해 7월 28일 날 분양 신청한 것까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죠. 근데 재초안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시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 모든 구가 다, 모든 동이 다. 지금 보니까. 예. 굳이 뭐 그러니까 강남 아니더라도 강북 그런데 예, 목동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현재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남 상부역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재개발은 그렇죠. 예.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상계동이다. 네. 예. 거기도 이제 들어가. 이제 들어가는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거의 없어요. 네. 또 거기 분양가 상한제 봐야 아무리 풀어줘도 5천만 원, 4천만 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 두 개를 맞아도 네. 할 수는 있어요. 네. 수익이 약간 떨어지긴 해도 네. 몇 억씩 빚지면서 살고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할 수 있는데 타겟이 되는 건 결국 이제 강남이라든가 목동, 여의도 그렇죠. 뭐 이런 데 많이 예. 올라간 지역. 예를 들어 이촌동 이런 데. 이촌동. 예를 들어서 강북의 상계동에다가 이 두 적용 받아도 예를 들어서 공급을 막 해야 돼. 뭐 몇만 가구를 공급했어. 예. 그게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3기 신도시까지 강남 집값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아마 방침이 재건축으로 인한 도심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을 아마 좀 억누르겠다. 그래서 규제를 지금 뭐 재초안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 2년 실거주는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역시 도심 재건축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동안은 이제 어려울 것 못해요.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도시는 계속 낡아가니까 네. 뭐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어떤 도시의 어떤 변화, 발전, 뭐 일종의 건강한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필요는 할 텐데 네. 우리 조합장님 보실 때 좀 이런 건강한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이랄까 방안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급 없이 정말 집값은 잡는 거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공급은 해야 된다. 정말 내가 강남에 살고 싶고 그것도 한강변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 내가 살고 싶어. 그러면 한강 보이는 단지는 재건축밖에는 없어요. 네. 잠실, 뭐 그다음에 이 저 압구정, 압구정. 청담동, 네. 그다음에 잠원동, 반포 여기까지야. 강북에서는 이촌동, 그다음에 뭐 한남동 네. 이런 정도. 근데 어찌됐든 그런 요지들은 지금 한 군데도 재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두 네. 개를 맞으면서는. 네.
자, 그런데 조합원 이 주민들은 그래,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묶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럼. 결국은 안 해줄 수는 없을 거다. 풀어줄 거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재건축 안 한다고 해서 이 뭐 그 요지들이 가격이 지금 떨어지느냐 폭락하느냐, 안 떨어지잖아요. 어? 계속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언젠간 해야 되고, 가치가 있으니까. 예,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근본적으로 강남의 집을 재건축 이런 단지들 눌러가지고 잡을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잡는다면 차라리 푸는 게 더 잡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그래, 지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강남에 이제 1년에 뭐 몇천 세대 아니면 만 세대 이상씩은 매년 공급이다. 이렇게 좋은 단지들이. 한 5년, 10년, 또 5년, 10년 뒤면 그 다음 이제 30년이 넘어서 40년 된 단지들 강남에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런 시그널이 지금 과거에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하기 전 2016년 이때까지 이처럼 이게 계속 공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면 아크로나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를 평당 1억, 1억 2천 뭐 주고 굳이 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상당수는 기다리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자체도 네.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대주택이나 공공으로 어떤 해소하려고 하지 마라. 응? 진짜 니네는 니네만의 어떤 고급 단지를 만들도록 해줘.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세금이든 모든 걸 해서 강남을 하여튼 반드시 내가 1억 이내로 묶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은 런던이고 어디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놔둬야 돼요. 홍콩처럼. 요 10,000가구, 20,000가구, 이네들이 미쳤어. 지금 2억 가. 평당. 내가 볼 때는 2억 가게 놔두고, 그 주변, 여기 1억 가는데 사는 사람, 그 좀 외곽, 평당 6천에 사는 사람, 이거 자연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응?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뭐 세금을 매긴다든지, 보유세를 매긴다든지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투기 수요, 그거는 좀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투기 수요, 막 돈 엄청 밀려가지고 내가 사기만 하면 재건축만 되면 이게 따블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요즘 30대가 한동안 이제 뭐 부동산 투자에, 그러니까 그런 이게 투기 수요는 좀 차단하는. 네. 어? 그렇다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너 이 들어와서 분양을 받으면 너는 뭐 의무기간을 5년 동안 무조건 살도록 한다든지. 네. 네. 어?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급 타면서, 네.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어떤 단지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그걸 타겟으로 해서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은 안 맞다. 그리고 어떤 그 가격 억제도 이 단지를 타겟할 게 아니고 이 단지의 수요자를 좀 억제하는 투기 수요나 이런 쪽을. 네. 그런 방향으로 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좀 정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이번 공공 재건축하면서 알려졌는데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3개 단지 26만 호 정도가 재건축을 지금 초기 단계로서 준비하고 있다 했고, 또 수도권 전체로 보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정부의 어떤 신호는 당분간 재건축은 어렵다, 이런 규제나 해가지고 재건축은 안 돼 하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낡은 집에서 그냥 살면서 이거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로 나가야 되나? 신축 아파트 사가야 되나? 아니 기다려야 되나? 이러면서 좀 막연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합장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재건축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예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다 포기하고 뭐 리모델링이나 다른 방안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리모델링은 어떤 제한된 범위 딱 요 사람들은 아니고서는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건 정말 요즘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은.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재건축밖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안이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네. 기다리는 거 외에는 뭐 서민 재건축 조합원들이야 정말 방법이 없어요. 네. 오직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인데 네. 네. 그렇다고 지금 40년 넘은 단지들이 지금 리모델링은 그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냥 궁금한 게 외국 다니다 보면은 그 한 뭐 100년 된 건물도 뭐 뉴욕도 그렇고 파리 뭐 런던도 그렇고 그럼 100년 된 건물들도 잘 지탱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내부만 좀 수리해가지고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뭐 30년 되면 아파트들이 못 살 정도로 막 이렇게 낡고 노후화가 심해지는 건가요? 뭔가 근본적으로 제가 건설회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건설 자체가 달라요.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국에 제가 지금도 얘들이 이제 아예 거기 시민권이 있어서 여름 휴가 때만 되면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로 보면 정말 거기는 높아봐야 뭐 한 3층 이런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로 치면 한 10입 정도 되는 거를 그거 우리나라로 보면 한 넉넉 잡고 공사 시작하면 한 6개월? 이면 끝날 거를 네. 보통 한 2년 걸리더라고. 네? 천천히 하네요. 그러니까 천천히도 천천히지만 완벽하게 예? 도면대로 제 어떤 제품을 쓰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급하면 옛날에 신도시 지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바닷물에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네. 응?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87년 이전에는 이 내진 설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진만 하면 그냥 우리는 87년 이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울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지진이 이제 뭐 계속 백두산도 그렇고 뭐 포항도 그렇고 점점 심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지진 때문이라도 이미 80 뭐 몇 년 이전에 그 설계한 것들은 어차피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그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진짜 우리가 지금 뭐 36개월에 지금 공사를 35층 하잖아요. 제가 그 10만포 1차도 해봤지만 그 아크로도 진짜 지금도 문제 많아요. 진짜 날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새 아파트인데도 지금도 헛건을 하자 보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처럼 뭐 이런 정도 아파트 지으려면 한 5년, 6년에서 완벽하게 지으면 우리도 100년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0년 서울시에서 100년 주택 뭐 이런 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지어요. 안 지으니까 한 40년 되면 이제 녹물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 녹물이라는 건 우리나라 그 40년 전에 그 우리나라 기술이나 건설 어떤 그 자재들이 그런 녹물 나오는 자재를 썼고. 근데 지금은 평생 가도 그런 녹물이 안 나오는 플라스틱 계통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어떤 공법도 달라졌고 자재나 이런 질이 달라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요인으로 진짜 한 50년 이상 가면 더 이상 살기는 좀 곤란할 정도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어떤 배관이나 이런 건 수명이 있잖아요. 옛날 스테인리스 관도 수명이 있고 동관도 수명이 있고 그다음에 강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수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게 뼈대가 실제로 80년을 간다 치더라도 이 배관 자체 수명이 그렇게 못 가거든요. 근데 쉽게 이 배관만 따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교체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아파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짓는 아파트는 이렇게 골조는 100년 이상 가게 해놓고 안에 배관만 그 부분만 이렇게 50년 뒤에 교체 가능한 그런 공법이라든지. 아리팍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는 전부 다 콘크리트 벽식으로 돼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벽식은 사실은 리모델링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데 그래서 요즘은 기둥식으로. 그래서 벽은 경량 칸막이 석고보드나 양쪽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안에 이제 리모델링이 좀 쉬운 구조. 그러니까 지금부터 짓는 주택들은 내가 볼 때는 뭐 60년, 80년 가야죠. 그때는 시기적으로 과거 주택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하다. 자 마지막으로 그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나 우리 정부 쪽에
그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재건축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금이에요. 아까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하는 데까지 웬만한 규모는 2억 몇천, 3억 들어요. 네. 이거를 주민들한테 각출을 해. 근데 주민들이 자기 돈 내면서 이거 어느 천년에 할지도 모르는데 또 다 에너비를 똑같이 10만 원씩 내면 다 낼 텐데 네. 이거 모금 낼 사람 내고 안 낼 사람 내니까 이게 잘 안 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성산시청이나 목동인들은 내가 설명회에서 야 10만 원? 그냥 이거 결국은 돌려줄 돈 있다. 나중에 일 안 되더라도. 그래서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내라 여유 있는 사람들. 예. 해서 결국은 이제 통과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게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정비구역 지정 네. 꼭 그런 정도 규모면 한 5억에서 8억 들어요. 아, 또 돈이 드는군요. 또 계속, 돈이 계속 들어요. 드네. 예. 그 다음에 이게 추진이 만들려면 또 뭐 총회하고 할 때마다 총회 어떤 데는 뭐 3억씩 들고 어떤 데는 둔촌중공 20몇 억까지 들어요. 한 번 내는데. 네. 할 때마다 돈이잖아요.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뭔가를 일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 수밖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추진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뽑도록 했어요. 네. 우리 온벨리도 삼성이 2003년에 이미 뽑은 상태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지금 법은 이제 2003년 도정법이 생기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지금 법은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조합 설립하면 뽑아요. 네. 근데 서울시만 예. 사업시 인가 받은 다음에 뽑으래요. 네. 아, 예. 그러면 여기서 사업시 인가까지가 좀 복잡하냐고요. 네. 네. 거의 다 이 사업시 인가까지 받으면 다 끝난 거죠 사실은. 네. 이거 이제 시공사 뽑고 조합원 분양시설 관리처분이면 끝인데 예. 이건 뭐 몇 개월도 안 걸려. 네. 여기까지 과정이 정말 10몇 년 걸리고 20년 다 걸리는데 여기까지 과정이 이게 뭐냐 제일 문제가 돈이에요. 돈. 네. 그런데 시공사를 최소한 경기도처럼 조합설립 인가라도 받으면 인허가 그 복잡한 인허가라도 좀 인허가를 받으면 설계사 뽑아야 돼요. 모든 시공사 조합설립은 다 뽑아야 돼요. 네. 용역사를 설계사, 정비업체, 뭐 시엠사, 감정평가사 모든 걸 다 뽑아야 돼요. 다 돈이에요. 그러면 시공사가 이때부터 왔으면 시공보증금을 뭐 200원, 300원, 400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예. 진행을 하는데 예. 훨씬 편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다 모르겠고 시공사 이 선정하는 거는 정말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 규로는 예. 좀 당겨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허가가 어느 단지는 5년, 6년, 7년, 10년 걸리고 어느 단지는 2.5년 걸리는 거는 아무리 조합장의 능력, 뭐 조합에 아까 전문가가 있을 땐 그렇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예. 정말 어떤 매뉴얼처럼 돼 있어서 웬만하면 범위에 들어오면 이게 좀 절차나 기간을 간소화할 필요성은 진짜 있다. 예. 서울시에는 뭐 그 정도 하고 또 하나 한다면 옛날에는 이게 판상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12층짜리 그러니까 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한강변에서. 예. 근데 지금 아파트는 어때요? 이 성냥 가격은 아니지만 뭐 기둥 같은 거를 갖다가 30층 정도 25층 평균으로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예. 레미안 퍼스테이지 뭐 그다음에 반포 차이 요즘 짓는 아파트들 거의 형태 똑같아요. 예. 근데- 근데 아크로 리버파크만큼은 예.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게 이제 그나마 특별 건축구역 대한민국 1등 1호로 제가 지정받은 거예요. 아,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 그 특별 건축구역은 뭐냐면 건축법이나 기존의 서울시 어떤 조례 정한 어떤 내용들에 어떤 층고라든지 사선 제한이라든지 동강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좀 창의적으로 민간이 좀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이건 특별 건축구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걸 좀 더 민간의 어떤 정말 그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완전히 틀을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설계나 이런 것들도. 네. 예. 너무나 지금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거를 조금은 좀 그게 이제 서울시 세 가지이고 예. 정부는 진짜 집값을 잡고 싶으면 이 재건축은 이렇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했듯이 예.
진짜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진짜 재건축만큼은 재개발만큼은 다시 손을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진짜 기본은 집값을 강남 집값을 잡는 기본은 공급이다. 네. 그러니까 공급을 하면서 잡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기부 체납 방법, 그다음에 투기를 어느 정도 막는 방법. 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 싱가포르 무슨 상하이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벌써 5년 전, 6년 전에 이미 평당 1억짜리가 우리보다 뭐 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안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 싱가포르, 뭐 홍콩, 런던, 뭐 맨하탄 몇 억씩 가잖아요. 그렇죠. 같은 뉴욕 안에서도, 예. 같은 런던 안에서도 예. 진짜 런던 와서 2억짜리 집 있어요. 근데 200억짜리 아파트 있어요. 예. 런던 안에서. 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아파트라고 그러면 최소한 2억 이상가. 지금 거의 서울에는 뭐 노원 이런 데도 한 10억 가잖아요. 예. 근데 아파트에 제일 비싸봐야 지금 뭐 한남 더일이나 우리 이쪽이나 평당 1억밖에 안 가잖아요. 60평이면 60억. 근데 런던으로 치면 이게 뭐 100억을 가든 150억 가든 극히 극소수의 어떤 그런 단지들은 사실은 그것을 타겟으로 하려니까 동시다발로 이게 이제 풍선 효과가 주변 퍼지고 주변 퍼져서 이제 강남을 말고 상계동에 내 누나도 살고 뭐 노원구 이런 데 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5억짜리가 지금 40억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수도권 이런 데가 전부 다 이제는 10억 넘어가는, 그 다음에 뭐 세종시 같은데 10억 넘어가고. 예. 이거를 하나 잡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일반 서민들이 이제 서울 시내 상계동도 집을 못 사요. 이것만 묶인 게 아니고, 융자나 뭐 이런까지 다 묶어 놓으니까, 애는만한 신혼부부들이 둘이 맞벌이가지고 융자 좀 얻고 상계동 정도 20몇 평 정도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것까지 다 막아버렸어. 왜? 이거 하나를 옥죄기 위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상계동을 띄울 생각은 분명히 없어요. 네. 근데 이걸 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퍼지고 진짜 이건 내가 볼 때는 진짜 실패 인정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일단 공급 위주로 가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특별한 어떤 일부 그 특수 수요층에 대해서는 강제로 잡을 생각은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오늘은 재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막힘없이 설명해 주신 한형기 조합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